그 순간은 매우 짧게 지나갔습니다. 주에 깊게 살피지 않았다면 누구든 쉽게 놓쳤을 법한 찰나였습니다. 이웃이 무심코 서진 씨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효영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나온 아주 가볍고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뒤 그 웃음은 굳어버렸고 입가에는 미세한 경련이 일었으며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듯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서늘할 정도로 덤덤한 목소리로 효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처럼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농담처럼 던진 그 한마디에 수년간 쌓여온 고독이 담겨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효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뒷목을 가볍게 문질렀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이웃은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듯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들에 따르면 당시 효영 씨는 화를 내거나 불쾌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갈 때는 가볍게 고개까지 끄덕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차분함이 오히려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억지 웃음 뒤에 아주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숨어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이라는 이름은 효영 씨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들어온 너무나 익숙한 이름입니다. 동네에서, 사교적인 대화에서, 그리고 악의 없는 질문들 속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서진 씨를 자주 만나는지, 사이는 좋은지, 자랑스럽지 않은지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효영 씨는 대개 미소를 지으며 대충 대답한 뒤 조용히 대화의 자리에서 물러나곤 했습니다. 효영 씨는 예전에 처음에는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일,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대방의 눈동자는 오직 서진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만 반짝였습니다. 반면 효영 씨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모든 것이 희미해지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투명인간이라는 느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았고 어떤 이야기에서도 중심에 놓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순간 효영 씨가 지은 억지 웃음은 단순한 겸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해진 가면이자 오랜 시간 단련된 방어 기제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때 그는 웃음을 선택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진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웅크리는 데 익숙해진 사람,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효영 씨는 자신이 질투한다거나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몸짓들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화에서 효영 씨는 자신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진 씨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진 씨만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은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아주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정작 그 대화 속에 자신이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별표 저는 거기 있는데 아무도 저를 제대로 봐주지 않아요. 마치 배경이 된 기분이에요. 별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투명인간처럼 사는 게 익숙해졌다는 말은 한탄이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다분히 체념 섞인 받아들임이었습니다. 효영 씨는 더 이상 주목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조용히 존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측근들은 효영 씨가 실제로도 말수가 적은 편이라고 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꺼내놓지 않으며 주목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대우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입 밖으로 내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유명세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이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름 곁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효영 씨에게 서진 씨의 이름이 불리는 매 순간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을 마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가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소외된다는 기분이 혹시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은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준 억지 웃음 같은 순간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는 그 기분이 실제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효영 씨의 이 말이 전해진 후 많은 이들이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청자들은 그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형제자매든 친구든 동료든 누군가의 후광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가볍게 여겨지고 소외되는 기분은 굳이 모진 말이 아니더라도 무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가장 간과되기 쉬운 정신적 상태 중 하나라고 분석합니다. 이 감정을 겪는 이들은 보통 소란을 피우거나 반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내면으로는 점점 자신을 위축시킵니다. 주목할 점은 효영 씨가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진 씨를 원망하지도 이웃을 탓하지도 상황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익숙해졌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딕숙함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불평보다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타인에게 발견되기를 포기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낮추고 빛의 바깥에 서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 이후에도 효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이들은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화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예전보다 더 자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조용한 공간과 소란스럽지 않은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이웃이 서진 씨를 언급했을 때 효영 씨가 지은 억지 웃음은 그래서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진심이 일상적인 반응 뒤에 숨겨지는 삶의 한 단면입니다. 웃음, 숙인 고개, 처진 어깨. 이 모든 것이 모여 짧은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처럼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 말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효정 씨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현존하지만 이름 불리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